저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자체에 어떤 테러가 가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남 순천에서 예. 여고생, 심지어 미성년자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효녀더라고요. 그렇죠, 뭐 약타로 아버지 약타로. 네네네. 검정고시를 붙고 또 외동딸이고 경찰을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묻지마 살인이죠. 네. 저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이 묻지마 범죄에 대해서 변호사로서 양심을 걸고 이 영상 자체에 어떤 테러가 가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부분인가요? 묻지마 살인이나 묻지마 범죄의 대부분은 가해자가 조현병입니다. 그 정신질환의 일종. 그렇죠. 원래 과거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불리던 질병인데, 네. 과거 판례를 보면은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정신분열증이 매우 위험하다라는 인식이 퍼지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에 대한 차별, 사회적 탄압, 네네. 이런 게 가해지게 되면서 정신분열증 이름을 어감이 좀 좋은 조현병으로 바꾸게 됩니다. 저는 조현병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조울증 같은 게 아니고 조현병이에요. 네네. 근데 이 조현병의 주된 특징은 피해망상이 매우 큽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상대로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 나는 그 해코지로부터 나를 방어해야 된다라는 피해망상에 시달리는 거죠.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살인 사건도 가해자가 예. 조현병일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네. 제가 그 인터넷에서 어떤 글을 잠깐 봤다가 사라졌는데,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 진짜 이유는 이라는 글이었는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죽였다, 그런 글이 있었는데,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가해자의 조현병적 망상을 가해자 주변 지인이 올린 글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 가해자는 그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이나 혹은 피해를 당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는 조현병자였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항상 이런 사건에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 예. 뭐 음주를 했다거나 정신적으로 병이 있다거나 예. 하면 이 형량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조현병 증세만으로 심신미약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조현병이 있다고 해서 예. 형량이 줄어드는 건 아닌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이것은 이 형량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이런 묻지마 범죄가 조현병이 이유임을 알면서도, 특히 의사나 전문가들이 알면서도 말을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면 조현병자가 너무 흔하기 때문이에요. 50명 중 1명, 적어도 100명 중 1명, 1% 정도. 굉장히 흔합니다. 주위에 상당히 많이 녹아있다는 거네요. 많죠. 사실 많은 유튜버들은 조현병자들한테 한 번쯤은 시달렸을 거예요. 저도 상당히 시달려봤습니다. 사실 저도 이 사람이 조현병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좀 뭔가 대화가 안 돼요. 일단 논리 구조가 안 맞고, 네, 이게 대화를 하면 답답한데 말이 지리멸렬하고 이상하게 피해를 주장하는데 실체가 없는 피해고, 그런 게 조현병인데, 제가 조현병자한테 시달린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여자가 제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자기가 조기현한테 도청을 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거예요. 옛날에 그거 생각나네요. 제기의 도청장치가 그 사람도 있습니다. 제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연히 조현병자입니다. 지금 저를 괴롭혔던 그 조현병자는 제 유튜브 영상에 나와서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자기 집에 제가 도청장치를 숨겨놓고 그 여자가 하는 소리를 도청한 뒤에 유튜브 소재로 써먹는다라는 망상에 빠진 거예요. 와, 소름 돋네요. 그래서 제 영상에 제 전화번호가 공개돼 있으니까 저한테 끝없이 전화를 해서 미친 새끼야 도청하지 마! 한다고요? 제가 이제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찾아냈는데도 본인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까지 도청할 거냐, 왜 그러냐.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그래도 신고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유튜버들은 다 그런 시달림 조금씩 당해보니까 저도 뭐 그냥 유튜버를 하는 숙명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제일 무서웠던 거는 결국에는 그 여자가 제 사무실에 침입을 합니다. 와, 그건 너무 소름 돋는다. 제가 당시에 직원들보다 제가 제일 일찍 왔어요.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이제 문을 열어놓고 잠깐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그 여자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문이 잠깐 열려있는 틈을 이용해서 사무실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대면을 했네요, 그러면. 했죠. 결국에 봤죠. 누구세요? 그랬더니 언제까지 나한테
쫓아갈 거야. 현색은 어떤가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해요. 이게 조현병자들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주 평범해요. 그때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근데 제일 답답했던 게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저 여자랑 일면식도 없느냐. 당신이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저 여자가 항의를 하는 거 아니냐. 또 시작이네요. 결국 일면식도 없다는 게 밝혀지고 수사 과정에서 제가 그 조현병자가 무서워서 혹시라도 정말 유죄가 나오면 테러를 또 할까봐 무서워서 제가 한 푼도 안 받고 처벌 불허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냥 합의를 해주셨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 조현병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나는데 그 조현병자가 불과 1년도 안 돼서 똑같은 짓을 또 한 겁니다. 저한테. 무섭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조현병자한테 그 조현병자 부모를 알아요. 제가 부모한테 전화해서 당신 딸이 또 이 짓을 한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우리 딸은 안 그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제가 고소를 했어요. 지금 현재 구공판 상태로 법원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 조현병 환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예. 대표님이 잃을 게도 많잖아요. 이게 북지로 보세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묻지마 살인의 핵심입니다. 성남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조현병의 제일 무서운 거는 어떤 성적인 목적의 성범죄라든지 금전 목적의 강도범죄라든지 이런 거랑 다르게 자기가 대중으로부터 혹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걸 방어한다고 생각하면서 푹푹 찌르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죽인 사건, 이거 변호사들은 다 형법 공부할 때 나오는데 그 목사가 뭐 큰 사탄인가? 라고 생각돼서 죽인 그 유명한 판례도 있어요. 그것도 조현병이네요. 조현병이죠. 그때 이제 정신분열증이라고 옛날 판례라서 조현병자들을 차별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이 사회도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안 하는 큰 이유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뭔가요?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조현병자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는 순간 네네. 실제로 조현병 증세가 비교적 흔하게 발현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갑니다. 아, 낙인 지킬까 조현병이라는 진단을 받는 진단 그렇죠. 영향이 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약을 먹으면 관리가 좀 된다고 들었습니다. 조현병은 100%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약을 먹으면 조현병자들이 조금 무기력증이 오고 힘든가 봐요. 그래서 잘 안 먹으려고 하고 또 약을 먹는 자체가 본인의 조현병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이 묻지마 테러, 묻지마 살인의 배경에는 조현병이 실제 원인인 경우가 매우 많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어떻게 또 미성년자분이 또 이렇게 명을 달리했는데 이런 사건이 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안 일어나고. 그래야죠. 만약에 이것도 혹시나 조현병 환자의 소행으로 밝혀진다면 좀 사회적으로도 제도를 마련해서 좀 관리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